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혹시 그게 사실은 정치적 보복을 위한 칼날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법안이 왜 정의의 탈을 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그 주장들의 근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크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게 정말 정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정치 보복일까? 둘째, 왜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걸까? 셋째, 이 어마어마한 수사 규모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넷째, 왜 하필 선거 바로 앞에 이걸 시작하려는 걸까? 다섯째,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에 보내는 경고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 법의 본질이 대체 뭐냐는 거죠. 진짜 순수한 정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격일까요? 이 법안이 통과되던 그 순간을 보면 그 실마리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부터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특정 대상을 그냥 깨부수기 위해 휘두르는 정치적 망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전광판을 한번 보세요.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아예 퇴장해버렸는데 야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밀어붙여서 재석 174명 중에 172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죠. 전광판에 쓰인 협치는 실종되었다는 저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자,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넘어서 이제 법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단순히 사건 하나를 다루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미 끝난 수사라는 겁니다. 이 종료 도장이 찍힌 서류들처럼 이미 3번이나 특검을 해서 다 마무리가 된 사건을 또다시 파헤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번 다룬 사건은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라는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라는 굉장히 심각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참 많은 걸 보여주죠.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처럼 그냥 끝없이 수사를 반복하겠다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의 지적처럼 이미 죽은 정권을 계속해서 모욕하려는, 말하자면 부관참시 같은 거 아니냐는 아주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규모는 또 역대급으로 키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바로 이 특검의 전례 없는 메머드급 규모와 그 범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을 한번 보세요. 이 특검 하나가 무려 17개나 되는 서로 다른 의혹들을 전부 하나로 엮어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두고 어떤 범죄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인물 한 명을 잡으려고 온갖 걸 다 엮어서 그물을 던지는 먼지털이식 수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메머드급 특검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인력 규모 때문인데요. 특별수사관 100명에 파견 공무원 130명, 합치면 거의 250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많다는 걸 넘어서 국가의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죠. 예전에 했던 특검들은 보통 50명 안팎이었는데 250명이면 거의 5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러니 그냥 수사팀이 아니라 아예 거대한 권력기관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특검이 왜 하필 이때 나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수사의 타이밍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를 겨냥한 잘 짜인 정치적 각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70일인데 이게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캠페인 기간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선거 내내 특검의 수사 브리핑이 매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수사의 진짜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것 그 자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되는 거죠. 한 정치인의 지적처럼 이건 딱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법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싸우는 현대의 전쟁, 로페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선거 개입 의혹은 결국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사법 시스템 자체의 공정성 문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기울어진 저울 이미지를 통해서 선택적 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상대방의 의혹은 이렇게 무겁게 다루면서 정작 자기들을 향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로비 의혹이나 공천 헌금 의혹처럼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을 향한 의혹들은 정작 수사 대상에서 쑥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건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정성 시비는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고요. 수사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야 할 여당은 아예 추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고소인이 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결국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놨습니다. 특검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그냥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면 기존 수사는 당연히 중단될 거고 중복 수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점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에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입법 독재의 폭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협의나 토론 절차는 다 무시하고 그냥 다수의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은 다 뒷전이고 오직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 묘비 앞에 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이미지는 과거에 대한 복수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미래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진짜 바라는 건 끝없는 보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민생이라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결국 비판론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법정의를 정치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차 종합특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바로 이 강력한 촉구입니다. 자, 이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법이 정의를 지키는 저울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때 그 파편은 누구에게 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